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조만간 취임 1주년이 다가오는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전주 대비 4%포인트 긍정 요인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7%로 지금 현재 집계가 좀 되고 있는데 김광 소장님, 네. 아무래도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미국 도감청 의혹에 대한 대처 부실 뭐 이런 지적들이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 사안 하나가 만들어 놓은 결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네. 굉장히 누적적이고요. 지금 이게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탄핵이 돼서 사실상 정부가 존립하기 어려운 정도의 어떤 지지율 수치예요. 그런데 지금 뭐 국민들은 많은 부분에서 외교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지만 여기에는 이미 민생이라든가 무역 적자, 물가 뭐 등등의 것들이 다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방금 전에 터진 것이 외교이다 보니까 외교라고 지적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외교도 한일 정상회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가는 과정까지 이렇게 도청의 문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을 대표해야 되는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죠. 이게 악의적인 도청이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악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방치하는 한은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지금 지지율, 이 정부에 대한 평가는 계속 낮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지지층의 어떤 동요까지 이루어지고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민심 위반으로 나타날 가능성 매우 크다라고 봅니다. 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어제 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곧 있을 윤 대통령 미국 방문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 일정, 의제 조율을 했는데 어떤 논의를 했는지 먼저 얘기 들어보시죠. 내부적으로 심각한 인식 공유, 그리고 저를 만날 때마다 유감 표명, 그리고 앞으로 긴밀한 공조 약속.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양국이 신뢰와 믿음을 흔들리지 말자. 아직 그럴 계획은 없고요. 양국이 함께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 그리고 신뢰관계를 가지고 더욱더 내실 있는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만들자에 대해서는 지금 의기투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당초 처음에는 이 김태호 차장이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 악의적인 정황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 좀 여론의 반발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미국이 만날 때마다 유감 표명을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좀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그 지지율 하락 추세 했는데 그 중에 그 하나가요. 조금 이게 공직자들이 좀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그 겸손한 자세로 소통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김태효 그분도 이게 그 기자들 질문할 때요. 똑같은 질문하면 이게 가버리겠다. 이건 네.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국민이 궁금해서 물으면 100번, 1000번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그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려는 이런 게 노력이 좀 필요했거든요. 네. 그 점에서 좀 이게 그 자세가 소통하는 자세가 좀 이게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그 말의 표현도 그래요. 뭐 도청이라는 게 그 선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 국제 정치는 냉혹합니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어요. 결국은 이제 그 국제 정치에서 우리 도덕을 가지고 이게 선의 악이 이래 판단하는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제 메시지 있잖아요. 이 점도 이게 조금 아쉽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야당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국내적인 정쟁은요 국경선에서 멈춰야 됩니다. 외교는 이게 그 초국가적으로 협심해서 이게 나가야 돼요. 지금 이게 그 미국이 도청 의혹이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유럽도 이게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응하는 이런 이게 국가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외교는 국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야당도 저는 이게 조금 지금처럼 이게 무분별하게 막 비판이나 폭로보다는 조금 이게 국익을 생각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세 가지 지적합니다. 네. 장윤재 변호사님, 그 지금 대통령실의 대응을 좀 보면은 원래 당초에는 이 기밀 유출된 그 문건이 상당수 위조 흔적이 있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뭐 어제 그제 보셨겠지만은 미국에서 용의자가 체포가 됐습니다. 네.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입장을 표명을 하거나 좀 더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미흡한 대처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좀 대처나 해명 과정에서 오히려 더 의혹을 키운 경우가 예전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그 도감청 사건 이것을 다룬
정부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사실은 국민들께 더 의혹을 안겨준 그런 자세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뭐 상당수가 위조됐다, 마치 이제 도감청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사실상 그 이제 정보 유출을 인정하고 용의자까지 검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해명이 참 무색하고 어떻게 보면 옹색하게 돼버린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저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후에 또 적절하게 대처를 했어도 좋았을 텐데 왜 처음부터 뭐 상당수가 위조되었고 그리고 뭔가 미국을 감싸는 듯한 그런 행보를 벌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쉬운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대통령실이 좀 아쉬운 것이요. 도청 문제 자체도 문제지만 이 도청 문제에 이 대하는 태도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좀 맞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해명했으면 어땠을까요? 미국에게 도청 이런 거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봐라. 얼마든지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런 불법 도청, 감청 이거 용납하지 않는다. 아무리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미국에게도 우리가 이 당해서는 안 되는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할 말을 하는 정권이고 할 말을 하는 대통령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줬더라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을 텐데 너무 좀 도청 문제를 도청이 아닌 것처럼 해명하려다가 오히려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 오히려 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비판을 외교 영역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여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야당이 비판하는 거는 국민을 대신해서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는 이 야당의 비판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정상회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민심이 굉장히 안 좋다, 미국에 대해서. 국민적인 야당도 비판 엄청나게 한다. 그러니 미국이 이걸 좀 달랠 수 있는 카드를 좀 줘라. 예컨대 IRA 법안 같은 데서 예외 조항을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이 카드를 우리의 어떤 실익을 잡아가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좀 쓴다든가 뭔가 국민들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매번 이렇게 굴종적이고 뭔가 이 미국의 어떤 의사를 먼저 알아서 이렇게 헤아려서 이렇게 하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어떤 정부가 역할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야당의 반발을 외교 협상의 지렛대로 써야 된다 이런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전 비서관실과 외교 안보라인 교체가 있었죠. 지난달 10일 의전 비서관이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공석으로 있었는데요. 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김승희 대통령 의전 비서관 직무대리가 의전 비서관으로 승진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이 의전 비서관이요, 지금 김건희 전 여사의 대학원 동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에서는 최측근 챙기기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지적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그런 정도의 우려와 또는 야당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비서관 임명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는 이 사람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쓰신 거기 때문에 인사한 것 자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 이제 의전 비서관이 된 김승희 비서관의 경우에는 지금 야당의 저런 비판도 있고 국민들로서도 상당히 따가운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의전 비서관으로서 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킨다라면 대통령께서 한 인사가 잘한 인사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인사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트집을 잡고 또는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인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 자체는 존중하되 다만 그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 의전 비서관으로서 역대 의전 비서관보다 훨씬 일을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건희 여사 최근의 행보를 좀 제가 세보니까 보름 사이에 일정이 11개 정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지금 왜 이때 공개 행보를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지 그 이유는 뭐라고 좀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이거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더 해야 되고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하는 게요. 네. 영부인은 이제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실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민심을 가감없이 윤석열 대통령께 전달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 마음 놓고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 부인 말고 누가 있습니까? 보통 참모들이 쉽진 않아요.
저는 옛날에 유경수 여사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어요. 야당보다 이게 내를 더 비판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민심을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이제 그 소외되고 힘든 계층들 돌보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대통령이 일정 워낙 바쁘다 보면 힘들어요. 이번에 그 순직 뭐 공무원들이나 이런 데 유공자들 있잖아. 방문하는 이런 사회에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런 걸 돌보는 이런 역할이 두 번째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요즘 이게 외교나 안보는 대통령이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 문화라든지 이런 이제 그 우리 하이 폴리틱스 말고 로우 이런 영역이 있거든요. 이런 영역은 또 김건희 여사의 전문입니다. 콘텐츠라든지 요즘 이게 뭐 여러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방문이나 따라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활발하게 뭐 공개 행보하는 거 아주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다 봐요. 지금 지지율이 좀 정체 상태고 답보 상태이다 보니까 뭐 김건희 여사가 직접 민심을 듣고 그걸 전달하러 갔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그럼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역할 중에 대통령께 가감없이 민심을 전달하는 전통시장 가보면 이렇더라. 이런 게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게 야당에서는 옛날에 말도 안 되게 계속 뭐 주가 조작이었더니 특검이었더니 이런 게 프레임으로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저는 떳떳하게 소신껏 행보를 하시면 된다 봐요. 변호사님, 그런데 그만큼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좀 적극적이어지다 보니까 일정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2부속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리스크를 좀 관리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게 옛날부터 주장하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걸 이게 왜 없앱니까? 요즘 이게 결국은 대통령과 영부인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공동 저는 이게 버이1, 버이2를 할 정도로 역할이 중요한데 왜 부속실을 없앱니까? 오히려 이제 그러다 보면 오히려 또 비선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투명하게 저는 제2부속실을 둬가지고 활동을 이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보좌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